계절의 마지막이 손끝에 흐른다. 별 해는 이 밤에 사랑해 날조차 아까운 나의 하나뿐인 사람아. 마지막이란 말은 하지 말아요. 먼 멀리서 반짝이는 별, 나 혼자선 어쩔 수 없는 그 거리 오늘 멀게만 느껴져. 오늘 밤 그대란 밀리언의 조각들로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채우고 채우고 채우. 부서진 내 마음 그대만이 모아줘. 이 밤의 가장 깊은 곳에 그대의 빛으로 가득하게 지쳐 올려다본 밤, 작은 너의 빛 하나 붙잡고 걸었어. 너만 보였으니까. 너의 가늠조차 할 수 없던 눈부신 빛이 이 밤의 끝으로 흘러내리게. 너는 왜 이토록 나를 떨리게 하니. 너의 존재만이 다시 숨쉬게 하니. 오늘 밤 그대란 밀리언의 조각들로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채우고 채우고 채우. 부서진 내 마음 그대만이 모아줘. 이 밤의 가장 깊은 곳에 그대의 빛으로 가득하게.
곁으로 다가와요. Because I need you boy. 꿈에서도 그리운 걸. Remember I love you boy. 다신 볼 수 없다 해도 Because I love you boy. Because I love you boy.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 별빛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를 기다리죠. 한참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 두 눈 들여다보면 나는 알아요.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하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늘 그대를 지킬게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댈 위해 간직해온 짙은 숨결 그대에게 닿기를 바래요.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Ooh,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점점 멀어지는 한동안 그대 외로움 힘없이 지나간 날들 나는 아파요.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하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늘 그대를 지킬게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댈 위해 간직해온 짙은 숨결 전해지길 바래요. 오직 나 그대가 내 맘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 한 걸음 다가와 멀어지진 말아줘요. 하루하루가 들
자, 안녕하세요. 축생TV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추워. 분석을 하는데 당일본 100개입니다. 100개. 예. 위에 써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분석 방송을 하는데 너무 재밌네요. 가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도 재밌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은 좀 재밌더라고. 왜냐면 배구 분석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남자 배구 분석도 그렇고 여자 배구 분석도 그렇고 배구도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오늘 농구도 있고. 농구 배구 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숨이 탁탁 막혔었는데 축구랑 농구가 제일 재밌죠. 축구랑 농구가. 자, 어제는 쓰레기님 어서오세요. 은방조사님 어서오세요. 기대가 됩니다. 큰애 또 뭐야? 나가리아님 기대가 됩니다는 됩니다지, 큰애 또 뭐예요? 또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네? 자, 어제 말레이시아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가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면서 승리를 거뒀고, 프랑스에는 네덜란드 상대로 우리의 은바페가 멀티골을 장렬을 시키면서 승리를 거뒀고, 룩셈부르크 프랜승 1.87배당이나 줬다. 개꿀이다. 이 경기도 들어왔죠. 포르투갈은 마인을 못했고, 그죠? 잉글랜드도 마인을 못했고, 그렇지만 저는 적중을 했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근데 여러분 어제 한국 축구 봤어요? 이강인 진짜 잘하지 않나요? 그 두 명 제끼는 장면 보신 분 계세요? 와, 이강인 진짜 잘하더라. 우리 강인이 진짜 슛돌이 강인이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제 파리 샹제르맹 선수가 은바페가 2골 넣고 이강인이 2골 넣었죠. 이강인 진짜 넘사벽이다. 넘사벽. 예.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의조가 마지막에 골을 넣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더라. 좀 짠했었는데 황의조가 골을 넣어가지고 좀 기분이 괜찮았고, 김민재 헤더도 수비 맞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 좋았죠. 어제 클린스만이 이 바람피는 클린스만이 어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이 새끼. 이강인 진짜 잘하더라. 우리나라 선수에서 이렇게 축해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더라. 진짜. 손흥민이 역적이었나? 손흥민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어제 튀니지가 또 설렁설렁 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막 전투적으로 하긴 했거든. 그런 팀 상대로 4대0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너무 좋긴 좋았어. 오랜만에. 그러면서 국대가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자, 오늘은 좋죠. 오늘은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리그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질문, 리그 경기가 있는 날이 좋아요? 국대 경기가 있는 날이 좋아요? 국대가 재밌나요? 리그가 재밌나요? 응? 뭐가 재밌어요? 리그가 재밌죠. 저도 리그가 훨씬 재밌어. 국대 노잼. 예. 나는 진짜 잉글랜드 국대랑 클럽팀 이런 팀들이랑 붙으면은 클럽들이 다 이길 것 같아. 국대는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 애들이 손발이 안 맞아. 자, 오늘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영양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언더 쪽으로 많이 몰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제 그제에 비해서는 유로에선 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바 쪽으로 많이 갔고, 그래서 동메달로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늘 금메달, 은메달은 낮 경기에 쫙 몰려 있습니다. 낮 경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2시 반 경기가 펼쳐져서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켰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가봅시다. 야, 근데 여러분, 미토마가 손흥민보다 몸값이 높다는 게, 미토마 저도 물론 좋아하는 선수고 잘한다고 인정을 하긴 하는데, 미토마가 손흥민보다 몸값이 높아?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동률인가? 동률이구나, 동률.
1위가 김민재, 2위가 쿠보, 미토마, 손흥민. 하긴 손흥민 나이가 있으니까. 토트넘의 주급 1위가 손흥민이구나. 그렇지. 손흥민 이제 끝날 때 뭐 하락세긴 하지. 그래도 지금 9월에 이달의 선수상,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손흥민보다 그 이달의 선수상 받은, 지금 손흥민 이번에 네 번째 받았잖아요. 잉글랜드 역사상 손흥민보다 많이 받은 선수는 6명밖에 없어요. 역대. 지금 이달의 선수상 4번 수상하는 선수가 누구냐면 앙리, 램파드, 앨런 시어러, 베르캄프, 폴 스콜스. 와, 이런 선수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자, 오늘 경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12시 반에 펼쳐지는 경기부터 가볼게요. 자, SK, 서울 SK와 울산 모비스의 대결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 경기는 어디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가 좋을까요? 오바. 그죠? 일단 오바가 좋긴 좋겠는데 자, SK 같은 경우에는 삼성 상대로 4점 차로 승리하고 소노 상대로 8점 차로 승리했어요. 일단 김선영이 없는데, 김선영이 없다 보니까 오재현이 리딩을 맡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오재현은 1번은 아쉽고 2번은 뭐 오재현은 제2의 신명호잖아요. 세깅이에요, 세깅. 지난 경기에서도 세깅 디펜스를 상대팀이 했는데 12개의 3점 슛을 때렸는데 몇 개 들어갔어요? 거의 오픈이에요. 오재현은 거의 오픈이에요. 안 막아요. 근데 12개 던졌어요. 몇 개 들어갔어요? 1개 들어갔어요. 1개. 1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오세근이 1차전에는 12분밖에 안 뛰었지만 2차전에서 17분을 뛰면서 좀 시간을 늘리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1차전에서 허일영이 아주 3점 슛이 폭발을 했는데 2차전에서는 상대팀의 맨마킹을 당하면서 9점밖에 못 올렸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미로니 뭐 여전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자, 모비스 봅시다. 정관장하고 1대 2번의 대결에서 왜 이렇게 막 나눠서 쏘는 거야? 캐동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정관장하고의 2번을 대결해서 1승 1패를 거뒀죠. 첫 경기에선 패배를 당했지만 두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서 관장이한테 득실차로 앞서면서 모비스가 4강에 진출을 했다. 모비스 경기 어때요? 여러분, 모비스의 좋은 점은 뭐 있을까요? 모비스 좋은 점. 여러분, 그 모비스가 올 시즌 약간 기대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골밑 괜찮죠. 인사이드는 여전히 좋아요. 포워드 강국답게. 1차전에서는 이우석이 없었는데 2차전에서 우석이가 합류를 하면서 팀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게이지 프림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용병 알루마까지 굉장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박무빈 있죠? 신인 박무빈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SK와 모비스 대결은 일단 포워드 대결에서 오세근이 있긴 있지만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는 모비스가 우세하다고 보여지고, 게이지 프림이 작년 시즌만 해도 자밀원이한테 굉장히 좀 고전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몸도 벌크업을 시키면서 올해는 프림이 안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 쪽으로 볼게요. 모비스의 프랜승 그리고 오바.
자, 시간대별로 갈게요. 자, 드디어 일본 센트럴리그 플레이오프가 시작됩니다. 자, 히로시마의 선발 자완특급 토코다 히로키가 나오고, 요코하마의 선발은 에이스 16승을 거둔 아지마가 등판하는 경기. 이 경기는 어디가 좋을까요? 어느 반은 5.5가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선발은 상대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이, 원래 잘 던지는 투수긴 하지만 굉장히 상대에게 강해요. 토코다 히로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말미에 약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이닝도 기복이 있었고 실점도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 7경기 등판해서 48이닝 43피안타, 방어율 1.88. 이 요코 상대 7경기 중에 6경기는 컬스 피칭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아지만 더 좋죠. 최근 10경기에서 7이닝 이하 피칭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나오면 7, 8, 9이닝을 그냥 던져주는 투수. 10경기, 최근 10경기 모두 7이닝 이상 소화해 모두 2실점 이하 피칭. 최근 10경기 중에 8승을 거뒀어요. 8승을. 저는 아지만 이 키도 짜리몽땅한 놈인데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놈인데 아주 뭐 구위가 아주 너무나 좋죠. 전 탑3 안에 든다고 봐요. 일본에서 사사키, 야마모토, 아지마. 개인적으로. 자, 올 시즌 히로시마 상대로 6경기 등판해서 4승 무패, 방어율 1.84. 6경기 모두 컬스 피칭을 했다. 자, 선발에서는 저는 아지마의 약 우세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불펜에서도 히로시마나 요코하마나 그렇게 강력함은 없긴 없지만, 히로 상대로 요코하마의 불펜진들, 뭐 이시카와라든지 웬델켄이라든지 카미사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히로 상대로는 뭐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지마는 기본 7이닝을 깔고 가는 투수기 때문에 불펜에서 요코하마가 그렇게 많은 투입이 될 이유도 없다. 이런 경기는 아마 뜬금포의 뭐 경기가 좌우되거나 뭐 실책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이 경기는 요코하마의 소토라든지 마키라든지 미야자키가 포진되어 있는 이런 중심 타선의 장타 생산 능력이 좋은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요코하마의 승리와 그 다음에 언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2시 남자 100으로 넘어갈게요.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반대 갈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반대 갈 거예요? 알았어. 두고 보자고. 자, 이건 반대 못 가요? 나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이건 반대 못 가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얘기할 줄 알고. 자, 일단 항공의 로스터를 먼저 봅시다. 작년에 우승팀이고, 크게 로스터 변화는 크게 없죠. 뭐 FA였던 임동엽이랑 조재영이랑 유강우를 모두 잡았고, 그 다음에 링컨하고도 재계약을 했고,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남자 배구나 여자 배구나 아시아 쿼터가 들어서죠. 네, 그러면서 필리핀 국가대표 에스페오를 아포지 스파이커로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일본 팀 프로팀하고 대결해서 이 에스페오가 20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다. 조금 대한항공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정지석이 약간 아직도 허리 통증이 있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 선수가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됐죠. 한 선수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체력적인 열세가 있겠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임동혁과 정지석과 링컨이 있는 이런 삼각편대는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자, 현대캐피탈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죠. 얘네도 마찬가지 FA였던 허수봉, 문성민, 박상아를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용병에서는 오레오를 포기를 했죠. 오레오를 내보내고 누굴 잡았어요? 작년에 삼성화재에서 뛰었던 아크바리를 영입을 했어요. 괜찮죠, 아크바리. 자, 그 다음에 아시안 쿼터에서는 대만의 페이창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창을 영입을 하면서 미들블로커에서 뭐 좋은 힘을 보태줄 가능성이 있는 경기.
자, 작년에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이 9번을 맞붙었어요. 챔피언전까지 포함해서 9번을 맞붙어서 8승 1패로 대한항공이 앞서고 있고, 대한항공이 홈에서는 9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현대캐피탈 상대로. 그 다음에 이 9연승 중에, 홈 9연승 중에 풀세트 간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없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현대캐피탈이 올 시즌에도 저는 예상하건대 작년과 비슷하게 상위권에 갈 거라는 점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용병도 오래오래 비해서는 아크바리가 훨씬 더 뛰어나고, 높이에서도 그렇고, 대한항공하고 포지션별 매치업에서 제가 볼 때는 밀리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땅콩과 포지션별 매치업에서 밀리는 부분. 리시브 라인은 대한항공보다 현대캐피탈이 좋죠. 박경민이 있는 리시브 라인은 현키가 더 좋아요. 그치, 세터죠. 예. 한 선수와 유광호가 있는 세터보다 김명관이 있는 현대캐피탈이 좀 밀리긴 해요. 밀리긴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현대캐피탈의, 이게 만약에 시즌 중반이라 그러면 저는 현캐프렌이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이 현대캐피탈의 문제가 허수봉이 원래 아포지 스파이커였잖아요. 아포지시였는데 아크바리가 영입이 되면서 아웃사이더 히터로 바꿨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타점을 잘 못 잡아. 타이밍을 못 잡아요. 지가 지 입으로도 그래. 아직까지는 너무 불안함이 많다. 실수가 나온다. 타이밍을 못 잡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허수봉과 그래도 문성민과 뭐 이런 또 건강한 정광이 있는 공격력이 좋지만, 현대캐피탈은 허수봉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영향력이 큰데 아직은 적응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대한항공 여전히 뭐 똑같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많다. 대한항공 마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캐피탈 프레 가세요. 아, 이 프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자, 다음 KT와 장판의 대결. 이번에 한번 참아요. 자, 상무를 대파하고 DB 상대로 연장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한 KT. 문성군하고 하윤기가 여전히 없는데, KT는 이번에 용병 베스 영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베스는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뭐 아주 승부욕도 있고 기량도 뛰어난 선수고, 하윤기가 없긴 없지만 그래도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이두원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해내고 있다. 2차전에서 문정현이 나타났죠. 신인 문정현이 나타나서 한 30분가량 뛰었는데 뭐 그냥 쏘쏘였던 것 같아요. 쏘쏘. 자, 장판 미친 팀이죠. 뭐 여전히 좋은 팀이에요. 최준용을 영입을 하면서 더 강력해졌어요. 최준용의, 허웅의, 이승현의, 라거나의 미친 멤버에다가 알리제 존슨을 영입을 했는데, 와, 이 선수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KT의 베스도 좋지만 알리제 존슨도 너무나 좋아요. 공격력이, 득점력이 너무나 좋아요. 외곽까지 겸비한 이런 운동 능력도 탁월한 알리제 존스가 있다. 근데 지난 경기 LG한테 뭐 4분 남겨놓고 17점 차로 이기다가 결국에는 4점 차로 끝났나? 예, 그러면서 KCC가 막판에 좀 위험하긴 했는데, KCC의 그래도 문제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좀 아쉬운 부분, 포지션에서. 아쉬운 부분. 그쵸. 가드 중에서도 1번 포지션이 좀 아쉽죠. 1차전에서 이호연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3점 슛도 뭐 3개인가 4개 때리면서 득점력 부분에서는 좋았어요. 이호연이 삼성에 있을 때부터 장판 오니까 훨씬 낫더라고. 그런데 리딩 역할을 하는 건 좀 부족해요. 웅이는 2번 포지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시간 출전도 안 하고 있고, 라거나도 일단 체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죠. 예,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라거나도 뭐 그렇긴 하지만 알리제 존스가 충분히 해주고 있고, 대안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이 경기는 어디 쪽으로 보겠어요?
프랭 마인 일반승 언더 오바. 자, 이 경기는 장판의 불안 요소라고 굳이 따지면은 백투백 경기죠. 네, 백투백 경기. 그 다음에 오늘 경기 끝나고 내일 또 결승전이에요. 만약에 오늘 KCC가 이기면 3일 연속 경기를 해야 돼요. 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외에는 KT하고 포지션별 매치업에서 밀리는 부분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자, KT 같은 경우에는 용병 베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KCC가 라거나의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알리지 존스의 출전 시간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알리지 존스는 보면은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 잘 안 해요. 오로지 머릿속에 공격만 할 생각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얼리오폰스의 아주 트랜지션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베스와 알리제 존스의 아주 자존심 대결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농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오바. KCC 마이는 하긴 하겠지만, 근데 체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바가 1순위, 그 다음에 KCC의 승리가 2순위. 제 전공인 경기로 넘어갑시다. 도로공사와 한국생명. 여배의 황태자입니다. 저는 남방꿀, 여개꿀. 자, 도공과 한국생명. 근데 이건 너무 그지 같다. 작년에 1, 2위 팀인데 2.5를 주네. 그죠? 2.5를 줬어요. 자, 도로공사는 올 시즌에 약간 그 전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봐야 돼요. 팀 라인업이 완전히 바뀌었죠. 에이스 박정호가 가고 정대영이 가면서 도공의 3인방 중에 2명이 나가서 이제 배우나밖에 안 남았어요. 배우나밖에 안 남았어. 자, 이번에 용병을 뽑았죠. 세르비아 용병 7순위 부키리치를 뽑았습니다. 이 부키리치라는 선수는 올해 5월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흥국생명에서 프로 첫 무대를 가지는 선수. 실력 검증이 안 된 선수고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쿼터에서 태국의 타차나를 영입했습니다. 타차나. 박정화 자리에 타차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박정화의 보상 선수로 이고은을 데려온 다음에 이고은을 다시 페퍼로 보내면서 미들블로커 최가은을 영입을 했다. 최가은. 도공에서 올해 키포인트 선수는 누굴까요? 도로공사에서 올해 가장 기대가 된다? 아니면은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굴까요? 퀵뷰 선물 드릴까요? 몰라요? 이번에 드래프트 1순위 뽑았죠. 1순위 김세빈 뽑았어요. 김세빈. 187cm인데 이런 정대영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도로공사가 김세빈의 활약이 어떤지에 따라서 올 시즌 농사가 좌우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생명 김연경하고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김연경의 베프 미들블로커 라인에 김수지를 영입을 했다. 그 다음 옐레나하고 재계약했죠. 옐레나는 여전히 좋은 선수예요. 작년에도 득점 3위, 서브 2위, 공격 종합 4위를 기록한 옐레나. 그 다음에 아시아 쿼터 일본의 도코쿠 영입했습니다. 도코쿠. 자, 리시브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라고 하고, 이 도코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응? 도코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야, 방송 끊겼나? 일본이죠. 일본인데 가나하고 일본의 혼혈이에요. 예, 그래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가나와 일본인의 혼혈이다.
자, 일단 오늘 경기에는 그런데 도로공사의 김세빈이 못 나옵니다. 오늘 경기에는 못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흥국이 작년에 도로공사한테 리버스 수입을 당하면서 우승을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열받은 상태죠. 근데 이게 개막전에서 2.5를 줬어요. 근데 이 경기는 2.5는 거들떠도 볼 이유가 없어요. 흥국생명이 이기는 거는 당연한 경기예요. 흥국이 이깁니다. 이 경기는. 그런데 핸디는 2.5를 주고 언어바는 172.5를 줬어요. 아, 구봉선이 알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2.5를 갈 바에는 당연히 언더를 가겠죠. 2.5 마인을 가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면 안 돼요. 언더를 가면 되지. 배당은 물론 좋긴 좋지만 언더를 가는 게 맞아요. 2.5 가실 분들은, 마인을 가실 분들은. 자, 그래서 이 경기는 3대 0일지 3대 1의 싸움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뭐 이런 배구에서 2.5 핸디는 잘 안 건드리죠. 그거는 뭐 어차피 승점 3점인데 3대 0으로 이기든 3대 1로 이기든 승점 3점을 따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기는 팀의 감독이 마음먹기 달려있다. 자, 172.5면은 25대 한 18이라는 스코어가 4번이 나오면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마엔보다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 3대 0일까요? 3대 1일까요? 자, 다음 국야. 자,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주력에 안 넣은 이유는 비가 와요. 9시까지 비 옵니다. 지금 잠실은 비가 아까 왔다 그쳤는데 오후에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플러코가 시즌 아웃되고 함덕주가 복귀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경혁 감독이 오늘부터는 한국 시리즈 데뷔해서 총력전을 펼친다고 했고요. 자, 두산은 지금 LG는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돼요? 선발로 뛸 수 있는 선수 누구 있어요? 켈리 또 임창규 또 얘는 문제야. 선발이 이렇게 없어. 그래서 연경혁 감독이 이번에 단기전 그 한국 시리즈 데뷔해서 김윤식이랑 이정용을 한 팀으로 묶었어요. 오늘 그게 이제 시험 무대예요. 윤식이가 버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정용이 두 번째 투수로 나오면서 한 선발진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 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내일 임창규가 5이닝 피칭 예정이고. 자, 두산은 일단 어제 기아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가을 야구가 이제 거의 확정됐죠. 두산은 4경기 남았고 기아가 2경기 남았는데 기아가 올라갈 가능성은 기아가 2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두산이 4경기 모두 패배를 당해가지고 승률이 똑같아져 갖고 얘네 둘이서 5위 순위 결정전을 한다. 뭐 그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끝났다고 봐야죠. 자, 일단 브랜드와들이 올 시즌에 네, KC 승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두산이 올 시즌 브랜드와들이 LG한테 7실점 허용한 경기가 있어요. 4이닝 동안 7피안타 7실점 허용한 경기가 있는데 브랜드와들의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저는 또 이런 과오를 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LG도 이번에 힘을 빼면서 경기를 몇 경기 하다 보니까 타격감이 좀 떨어진 모습이 보여진다. 이 경기는 가게 되면 두산 승을 가고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삼성과 랜더스의 대결. 삼성의 선발 데이비 뷰캐넌, 랜더스의 선발은 문승원이 나오는 경기. 자, 어제 이 경기는 제가 언더를 강추해서 개꿀로 들어왔죠. 9회 끝내기 실책으로 인해서 랜더스가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언더가 개꿀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자, 데이비 뷰캐넌 같은 경우는 최근에 2경기 모두 6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으로 여전히 삼성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올 시즌 랜더스 상대로도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으로 2.08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비 뷰캐넌. 자, 문승원.
오버의 화신으로 문승원 나오면 우리가 오버를 많이 때렸는데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아와 하나 상대로 모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고 올 시즌 삼성 상대로는 16이닝 15피안타 1실점, 삼성 상대 방어율은 0.55, 선발로는 한 경기 등판했는데 8이닝 던졌어요. 8이닝 무실점. 물론 4월 12일 날의 경기이긴 한데 8이닝 8피안타 무실점으로 삼성 상대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 저는 문승원이 재작년만 해도 굉장히 저는 앞으로 기대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올해 초반 작년에 좀 너무 떨어졌었는데 저는 구위적으로 봤을 때는 문승원은 충분히 오늘 삼성의 타선을 잠재울 수 있다. 자, 랜더스 같은 경우는 어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최정이 2군으로 내려가면서 햄스트링 부상당했죠. 2군으로 내려가면서 타선이 여전히 힘이 없다. 어제도 안타 때린 건 몇 개 때렸어요. 6안타 쳤습니다. 6안타. 자, 저는 이 경기 어제와 마찬가지로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와 삼성의 야구세. 다음 경기 하나와 롯데. 이런 경기는 프리뷰하고 싶지도 않아. 자, 펠릭스 페냐와 한현희의 대결. 자, 이 경기는 5대로 갈까요? 배당은 거의 동배당이고 11승을 거둔 페냐냐, 아니면 최근에 두 경기 6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현희냐. 롯데승 언더. 자, 이 경기는 페냐 같은 경우에는 롯데 상대로 올 시즌에 11이닝 10피안타 3실점으로 2.3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경기 KT한테 털리긴 했지만 그 전 두 경기는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을 기록을 했던 펠릭스 페냐고. 자, 한현희 흐름이 안 좋은 투수고 우리가 못 믿는 투수 중에 하나인 한현희이긴 하지만 최근에 하나 상대로 6이닝 1실점, LG 상대로 6이닝 2실점, 실점 5점이지만 자책점은 2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현희는 이런 주황색 유니폼 하나 상대로 마운드에 등판해서 굉장히 좋아요. 올 시즌 5경기 등판했는데 하나 상대로 3승 무패입니다. 15이닝 7피안타 맞았어요. 15이닝 7피안타. 하나 상대 방어율 0.59. 이 하나가 사이드함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한현희 상대로 이런 아주 쪽도 못 쓰는 타선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자, 한현희가 올 시즌에 하나 상대로 두 경기 선발 등판했는데 두 경기 12이닝 동안 1실점 허용을 했다. 자, 그런데 하나 최근에 빠따 어때요? 최근 물론 홈런 1위 노시환이 복귀를 하긴 했지만 최근 6경기에서 11점 냈습니다. 경기당 2점도 못 내고 있는 하나의 빠따. 그러면은 오늘 한현희가 하나가 오늘 롯데 상대로 한 2점 낸다고 칩시다. 롯데가 7점을 내야 돼요. 6점을 내야 돼요. 6점. 페냐 상대로. 그 다음에 어제 둘 다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불펜은 아주 빵빵한 상태다. 근데 이게 7점으로 해서 좀 가긴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언더 쪽 보고요. 롯데 야구 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자, 지바롯데와 소뱅이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면서 1모 차이로 3위로 내려앉으면서 이번 시리즈 3선 2선승제인데 2위를 했던 지바롯데가 베네핏을 받는 거는 3경기 모두 지바롯데 홍구장인 조조마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히로시마도 마찬가지고 3경기 다 홈에서 펼쳐지는 베네핏을 받고 있는 거예요. 2위는. 자, 사사키 로키 최근에 뭐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부상도 당하고 막 그러면서 최근 두 경기 3이닝 소화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어떻게 소뱅 상대로 딱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자, 사사키 로키 올 시즌 소뱅 상대로 4경기 등판해서 2승 무패 방어율 1.13을 기록하고 있고 24이닝 동안 10피안타 맞았다. 사사키 로키. 자, 소뱅의 카터 스튜어트가 나옵니다. 스튜어트 지난 경기 라쿠텐 상대로 6이닝 5실점을 기록한 투수. 왜 스튜어트가 나올까요? 소뱅의 선발. 왜 스튜어트가 나올까요? 없어요, 투수가.
소뱅은 선발이 최악이에요. 오제키 토모이사, 유고 반도, 히가시야마 나오, 카터 스튜어트, 니시카와 없어요. 얘네 다 해봐야 제가 볼 땐 박세용 수준밖에 안 돼요. 제일 잘 던지는 놈이 박세용 정도야. 없어. 그런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시카와를 올리는 게 더 나을 텐데, 이시카와를 올리는 게 나을 텐데 왜 카터 스튜어트를 올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애틀란타도 갈 뻔했던 투수긴 한데 구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오제키 토모이사나 히가시야마 나오나 유고반도나 이런 놈들도 다 지바롯데 조조마린 스타디움에서는 다 성적이 안 좋습니다. 스튜어트도 마찬가지지만, 스튜어트 올 시즌 지바롯데 상대로 어때요? 6이닝 5실점, 4이닝 3실점, 방어율 7.20이에요. 던질 투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뱅 같은 경우에는 지바롯데 상대 조조마린 스타디움에서도 올 시즌 4승 1무 8패로 굉장히 약하고, 자, 지바롯데 불펜이 그렇게 강력함은 없긴 없지만 그래도 사사키 로키가 오늘 한 6이닝 정도만 소화한다고 하면은 사와다나 사카모토나 마스다나 페르도모 뭐 이런 놈들이 한 1이닝씩 0.2이닝씩만 끊어준다고 해도 저는 지바롯데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지바롯데 일반 승부대 1.38인데 좀 아까워요. 이 경기는 마인이 2.02 배당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바롯데 마인, 그 다음에 어노바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바. 왜냐면 사사키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정상적이긴 아니기 때문에 긴 이닝 소화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어봐야 6이닝 정도 예상을 하는데 6이닝 정도 소화하면 후반부에 소빙이 한 1, 2득점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스튜어트 상대로 지바롯데가 아무리 못해도 한 3, 4점은 낼 거예요. 못해도 최하.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바롯데 승리, 그 다음에 마엔, 그 다음에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는 유튜브 들어가셔서 죽사장TV 검색하셔서 한 20분 정도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다시 보기는 없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공.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죠. 헤어진 다음 날에 알았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혼자 두면 어떡해, 변해버린 하루에 익숙하지 않은데 조급한 마음에 나 원망만 하는데 후회하지마, 다신 돌아갈 순 없겠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땐 왜 보내는데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 거죠.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죠. 헤어진 다음 날에 알았죠. 끝난 건가요? 정말 끝난 건가요? 말이 없네요.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말 없이 내게 기댔었죠. 그대는 내게 언제나